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이제 새벽종이 울리네요. 또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도 수요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제가 또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죠. 정신 건강에 무조건 도움되는 5가지 말 습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전달을 할게요. 첫 번째,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는 남는다. 감정 상태가 안 좋다고 해야 할 일을 건너뛰면은 나중에 더 후회하게 되는 거죠. 기분이 안 좋아도 할 건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보다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해보면서 고치면 되죠. 욕심을 버려야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행복한 일은 언제나 있어. 항상 행복할 수는 없죠. 근데 행복한 일은 언제나 있어요.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거죠. 일이 잘 되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결과가 좋든 나쁘든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좋은 건 더 좋아지고 나쁜 건 덜 나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건네주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이 건네는 그런 말 10마디보다도 더 강력한 겁니다. 나에게 먼저 친절하고 나에게 먼저 부드럽고 나에게 먼저 자상해야지 인생도 나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고 자상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요즘 또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도 있던데 밸류업 ETF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식어가네요. 정부가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야심차게 밸류업 ETF를 출시를 했는데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동력을 좀 잃어요. 그리고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으면서 거래가 점점 말라가고 있더라. 일단은 코덱스 코리아 밸류업 ETF 일평균 거래대금이 보니까 3억 9,800만 원이네요. 13일. 밸류업 ETF 출시됐던 지난해 11월 175억 7,500만 원이던 수준이던 일평균 거래대금이 12월 55억 2,200만 원, 1월 38억 8,400만 원, 3월 7억 8,600만 원 계속 쪼그라드네요. 지난해 11월과 이달을 비교하니까 97.68% 감소했다. 타이거 코리아 밸류업의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399억 원에서 10억 1,400만 원으로 완전히 급격히 쪼그라졌어요. 이달 하루 평균 거래량은 99,080주,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 413만 주 대비 97.6% 이제 감소를 한 거죠. 이렇게 액티브 ETF의 상황은 부진합니다. 이 탐폴리오 이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의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 보니까 2억 500만 원입니다. 하루의 하루평 거래량은 2만 1,352주에 불과하는데 지난해 11월과 비교를 하니까 각각 91% 줄어든 수치죠. 이렇게 밸류업 ETF가 힘이 빠진 거는 밸류업 정책 자체의 동력 상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밸류업 시행 초기만 해도 세제 혜택 등 참여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그런 지원이 기대됐는데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밸류업 ETF가 상장할 당시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내용을 요청할 만큼 기대감이 컸는데 현재는 정책 동력과 관심이 떨어졌어요. 기존의 정권에서 밀고 나간 정책인 만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투자자들은 애매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죠. 또 기업들의 이 소극적인 밸류업 공시 참여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날 기준 밸류업 공시를 보니 다시 말해서 기업들의 저조한 밸류업 공시 참여는 이 밸류업 정책의 확산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있어서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죠. 이렇게 밸류업이 기업들의 단기적인 주주 환원에 그치는 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걸림돌로 꼽혀요.
메리츠 증권에 따르니까 밸류업 공공시 기업 중 89.4%가 주주환원 관련 재무지표를 핵심 목표 지표로 제시했네요. 자본의 효율성, 성장성, 시장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반영한 장기 지표보다는 단기적인 주주 환원에만 밸류업이 치우쳐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요.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약 2,514조 원 정도 됩니다. 미국 애플의 시가총액보다도 낮은 수치고 애플 한 종목으로도 국내 증시 전체를 사고도 한 1,960조 원이 남는 거죠. 일단은 밸류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주고 밸류업 지수가 활용되게 해야 한다 합니다. 특히 연기금이 이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은 다시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밸류업이 정책되기 위해서는 정책 참여 유인을 강화를 해야죠. 또 실질 공시가 기업 평가랑 투자자 반응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밸류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이 최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삼성의 신용 등급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인공지능 칩 기술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와 향후 12에서 18개월간 수익성이 보통일 거다 그런 이유예요. 이 무디스가 삼성자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경쟁 심화와 변화하는 시장에서 이를 실행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삼성 반도체인 한 축인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 이 경쟁사인 TSMC에 갈수록 밀리는 거예요.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확보한 2020년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5%를 기록한 그 이후로 지속 성장해서 지난해는 약 65% 점유율을 확보했고 반면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020년 17%에서 계속 하락해서 지난해 12% 기록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하고 TSMC 매출 격차도 지난해 10조 원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TSMC하고 격차를 좁히지 못한 주요 이유에는 이 미세 공정 수율의 차이가 있어요. 수율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전체 칩 중에 정상 작동하는 제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수율이 낮을 경우 제품 공급이 지연되고 생산성이 감소되게 되는데 미세 공정 수율이 TSMC에 비해서 낮았기에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부족했다는 분석이죠. 일단 수율은 경영상의 비밀이기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던데 수율 관련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갤럭시 S25에 탑재될 예정이었던 엑시노스 2500이 2500의 양산이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의 수율 문제로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인 수율 확보 실패 사례인데 그 이후로 삼성의 3나노 공정의 수율이 50에서 한 60% 정도 개선됐다는 추정이 나왔지만 TSMC의 수율이 90%로 앞섰다고 합니다. 칩의 밀도랑 성능이 향상되는 파운드리 2나노 공정의 수율 격차도 과제고 현재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의 수율은 30에서 4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파운드리 대량 생산을 위해서 60% 이상 수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TSMC 2나노 공정 테스트 수율은 70%에 달하고 이에 대해서 TSMC는 올해 하반기부터 2나노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 고객사 확보와 사업 방향에 따른 규모의 차이도 TSMC가 삼성보다는 우위에 선 요인이라고 하죠. TSMC는 애플, 엔비디아, AMD 등 주요 팹리스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삼성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이점을 가진 상황이고 이에 더해서 TSMC는 파운드리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기에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더 많은 파운드리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SMIC 추격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유업 요인이 되네요. 이 파운드리 업계 3위 SMIC는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1.9% 증가했고 지난해 4분기 시장 점유율은 5.5% 기록해서 업계 2위인 삼성과의 격차를 전 분기 3.1에서 2.6%로 좁혔네요.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TSMC 격차를 좁히지 못한 삼성은 현재 업계 2위 자리도 흔들리는 등 불안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통해서 수율 확보가 이제 필수적이죠. 경쟁사와의 수율 격차 해결이 삼성전자의 선결 과제가 된 시점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건 뭐냐? 그 문제는 TSMC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파운드리 핵심 기술 인재가 부족하다는 또 지적도 있어요.
이 파운드리 핵심 인재들이 대거 하이닉스로 이동해서 현재 삼성은 TSMC의 초격차 기술을 극복할 핵심 인재가 없어서 이를 확보해야 할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핵심 인재들을 많이 모집하고 양성하고 또 그런 인재들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만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